안녕하세요. 일본어과 구사학번 김준한입니다. 저는 코트라 한국어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2002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벌써 20년째가 되었네요. 제가 한 일은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일본 지역 조사,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재와 이커머스를 촉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코트라는 해외 근무가 필수인데요. 첫 근무를 도쿄에서 5년 동안 도쿄무역과에서 보냈고, 두 번째 근무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년 동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일을 마치고 8월 1일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과 CIS 지역을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 CIS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학부생활 회상. 제가 신입생이었던 1994년은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94 보셨죠? 그 드라마랑 같이 세상 걱정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못 해왔던 뭐 여행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연애도 해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전공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서요. 일본어도 다양한 뭐 재미있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일본어 듣기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하고 뭐 이런 또 잡지도 읽고 친구들이랑 스터디도 하면서 재밌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1996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제대할 즈음이었던 1997년 말에 여러분들 뭐 TV나 역사책에서 배우셨겠지만 그때 국가 부도가 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군대 말년 병장인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대와 함께 한국은 IMF 관리 체제하에 들어서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처음 겪는 쇼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면 뭐 알바해서 과외해서 또다시 뭐 해외여행을 갈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미 세상이 변해 있었어요. IMF 전만 해도 일본어과 선배들은 취업 걱정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외대의 다양한 언어과들 그리고 뭐 상경계나 뭐 대부분의 외대 학생들은 직장을 골라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지만 원서를 넣고 원서 내는 대로 계속 면접조차 기회를 못 받다 보니까 되는 대로 취업을 해야지 이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요즘 구직 활동 이런 고민들이 어떨까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 보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도 직장 내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하는 걸 보면 우리 후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군대 복학 후에 생활을 좀 돌이켜보면 앞으로 대학 생활이 2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들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해외에서 일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될 소양들, 기초 소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개론들, 이런 것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통해서 찾아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 미술의 이해 또는 한국 음악의 이해 이런 과목들을 들었는데 이게 제가 코트라 생활하면서 외국 분들과 만나면서 또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공뿐만 아니라 대학에 개설된 다양한 좋은 과목들을 조금 힘들더라도 찾아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학점이 부담스러우시면 청강이라는 뭐 그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꼭 한번 찾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진로 선택을 해야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꿈과 진로는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법조인이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유튜버가 된다든지 연예인이 된다든지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꿈이라기보다 하나의 그 꿈을 향해 가는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방향, 즉 진로를 20대에 정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생각했던 진로, 즉 직업의 선택, 이런 걸로 열심히 공부해서 막상 취업을 해도 본인의 인생 방향이 이게 맞나 고민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회사에 있는 만나는 인턴들 그리고 후배들을 볼 때 주로 드리는 말씀은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보다 상상이 가능한 가까운 미래, 예를 들면 10년 후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삶,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어떤 직업을 택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게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진로, 그 삶의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을 알아보세요.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직업군 속에 속한 회사들, 예를 들면 대기업, 뭐 스타트업,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 그런 다양한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직이 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첫 직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타트업에 시작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뭐 세계 1류 기업들,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늦은 나이에도 민간에서 갖춘 실력을 바탕으로 공공섹터로 들어와서 삶의 다른 부분을 또 추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외대생이라면 뭐 일반적으로 꿈꾸는 그런 뭐 글로벌한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저의 꿈, 당시 20대의 저의 꿈은 세계와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을 알리면서 나의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던 직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잠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휴학을 하고 이제 연수를 가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태국 같은 곳도 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음, 정부가 인증한 그런 타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걸 보았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태국이 훨씬 더 세계 사람들한테는 더 잘 알려진 나라고 태국의 똠양꿍은 세계인들이 즐기던 미식이었어요. 반면 한국의 다양한 찌개라든지 국들은 익숙하지 않은 냄새 때문에 외국인들 앞에서 먹기를 꺼려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음식이 분명히 더 맛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 음식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당시 세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레스토랑 체인에 입사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수많은 아름다운 가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외에 알리고 싶고 또 해외 좋은 그런 생활 문화를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서 인테리어 회사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생이라면 의뢰에 한 번 정도는 뭐 대기업, 모 전자 전기 회사에도 지원을 해서 합격했던 기억이 있고요. 코트라는 저의 이런 인생관이랑 정말 잘 맞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3학년 복학하고 나서 우연히 아랍어과 친구가 코트라를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러시아과, 스페인어과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어과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공공기업 시험을 봐서 입사를 한다라는 그런 길보다는 다양한 다른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코트라에는 일본어과 출신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아랍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또는 무역학과에서 정말 많이 코트라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과 후배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선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저희 회사 지원해보는 것 어떨까 권유드립니다. 5번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이 해야 하는 것. 어, 여러분들 보통 취업하면은 저희 때는 IMF 이후였기 때문에 토익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었어요. 처음에 저렇게 두꺼운 영어 공부를 어떻게 영어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토익에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일본어과 학생이니까 당연히 일본어 능력 시험이나 JPT 시험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또 각종 컴퓨터 자격증 이런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상 취업 준비 또는 취업이 돼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을 뽑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입장에서 서서 보니까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뽑고 싶은 사람,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해서 뽑으면 안 되는 사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보면 다들 비슷해 보여서 좋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말 다양한 스펙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 지겨워하지 않을까? 회사가 나에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인재는 스펙을 갖췄냐 안 갖췄냐보다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뚜렷하고 또 그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가,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편협하지 않은 가치관을 또는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에 개설된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공부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의 여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성실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6번 동문으로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여러분, 기회는 꼭 한국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외대생들이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한국 안에 있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라 밖에 있는 수많은 피라미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도 한국 안에서만 너무 시야를 좁게 보고 경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전공어인 일본어뿐만 아니라 가장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창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능력, 언어의 능력보다는 소통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외국에서 직업을 찾고 일을 해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근무했던 일본은 물론 뭐 우리 과 학생들, 재학생들, 졸업생들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문들이 현지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찾고 창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 근무했던 필리핀 마닐라도 수많은 학생들이 현지에 유학을 하고 또 뭐 현재 또 IT 기업들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창업을 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일구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채용이 그 회사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어, 취업하려는 사람보다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많은 정말로 그 구직자 시장인 곳이 모습을 보았고요. 반면에 한국은 너무 경쟁이 많다던가 너무 획일적인 길이 있다던가 이런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밖으로 눈을 돌린다면 또는 직업을 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본인의 진로를 잡는다면 보다 많은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국이 가장 살기 편하고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국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한국에서의 삶, 세계에서 삶, 그 중에 본인이 추구하는 인생관에 잘 어울리는 길을 찾아가시면은 어, 더 다양한 가능성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세계를 꿈꿔보세요. 8번 일본어를 넘는 역사 지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융합 지식의 중요성. 일본어는 일본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당연히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남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깊이 속속들이 일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본어 어학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회, 정치제도, 경제,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 또는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가서 이를 접할 때, 일본은 이랬구나.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럴까? 이런 뭔가 기준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회밖에 몰라서 이 나라는 왜 이래? 한국은 이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좋은데 한국은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좀 단편적인 비교를 하는데, 저희 외대생들 전공어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그 나라, 그리고 자기가 살펴보는 나라, 이 세 나라들을 비교를 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좀 더 깊고 시각도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역사, 다양한 요소들을 꼭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학원에서 일본어만 배운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외대생들이 갖고 있는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그리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